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월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이게 참, 김문수 장관 후보, 그날 청문회 때 고생 좀 하겠어요. 근데 워낙 그쪽 경험도 많고 하셔가지고, 네. 고생을 하실지는 실제로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반노동적 사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했던 워딩을 중심으로 비판을 한다면 야당에서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 쪽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이 살아온 어떤 삶의 이력과 그 다음에 노동 정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반노동 인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비판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이나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걸 논하는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워딩을 중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조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그다음에 민사소송 오래 끌면 가정이 파탄난다. 광울연대 때 했던 네. 거죠. 그런 쪽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제가 봐도 좀 센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부적절한 인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번 상황을 좀 준비하면서 좀 이분이 얘기했던 말들을 쭉 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좀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 현장이 12대 88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조직화된 어떤 노조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기업, 공무원 그런 어떤 노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12%고 조직화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그런 분들은 88%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직화되지 않은 목소리를 본인은 잘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노동 정책이나 그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왜냐하면 노사관계를 잘 하려면 그쪽이 실질적으로 조직화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컸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노사관계를 잘 핸들링 하려고 했는데 이번은 좀 방점이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12%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거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88%를 88%.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의 어떤 선의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서 작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저는 청문회에서 조금 논하는 게 좀 더 실질적인 어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무슨 이분이 막말 파문 많이 일으켰지만 청문회 자리에서는 좀 정책이 좀 논의되는 자리였으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지금 노동 관련 발언 관련해서 과연 어떤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김 위원장 얘기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88%를 위한 어떤 정부의 어떤 알아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신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노동권 확보의 역사를 보면 사실 노동 3권이라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투쟁의 역사거든요. 이거를 정부가 알아서 정책으로 나머지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서 시혜를 베푸는, 그리고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대상,
지금 그 관점으로 또 노동 문제를 본다면 상당히 조금 착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이 들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노조 반노조를 넘어서 한 이분 얘기가 그 쌍용차 파업 때 여러분들이 자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자살 특공대라는 그 표현을 쓴다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화물연대 때는 그 손배소 폭탄이 그러니까 손해배상해서 그거 배상금을 그 노조 측에 그 부담 지우는 것이 특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작년에는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에 가서 감동이다. 여기는 노조가 없다.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어떤 그 노조 혐오에 대한 노조에 대한 극한 거부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노동관을 갖고 계신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어울리는가?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대통령도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김문수 지금 후보를 임명할 때 노동 현장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경륜이 있어서 이제 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워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을 좁히는 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노동운동을 했다는 어떤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표현이 뭐 선후배란 관계는 그렇지만 서로 뭔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하겠죠. 근데 한국노총에서는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사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며 기대감도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에서는 이게 품격 있는 청문회가 개최돼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정한 노동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정쟁 수단으로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있습니다. 뭐 본인이 노동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노동 현장에 가서 투신해서 20대 30대를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YS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정치에 입문한 거죠. 그래서 3번의 어떤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노동 현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의 그 사이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노사를 봐야 되고 또 행정도 봐야 되고 입법의 과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걸 갔을 때 적임자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적임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면 이제까지는 노사 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뭔가 현장에서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법치가 훼손된 거 아니냐. 그래서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현장에서의 어떤 불법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정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걸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 손실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37%. 그리고 이게 파업 일수가 줄어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뭔가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난해 외국인의 투자 금액이 국내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4.9%가 됐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다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준 것도 그 관점에 따라서 네.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통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지금 김문수 그 후보의 그 반노동 어떤 그런 의식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또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한국노총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좀 갖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이분의 이력을 보면 진짜 70년에 전태일 열사가 그 평화시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다가 어떤 시위 도중에 분신하는 걸 보고는 그 노동 현장에 그 대학생 신분으로 뛰어들어서 유신 시절이에요. 아주 엄혹한 시절에 뛰어들어서 그 노동 현장에서 십수년을 지켰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이제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할 때 그런 현장 경험을 높이 사서 이제 그렇게 지금 쓰려고 한다. 이 부분은 저로 그 한국노총 같이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3당 합당 이후에 YS 때 들어와서 그 국회의원 3선하고 경기지사 2선하고 쭉 지금까지 오시면서의 그 어떤 언행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이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만약 지금 뭐 청문회라는 게 거의 이제 그 통과 의례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뭐 청문 보고서가 뭐 채택되거나 안 되거나 거의 이제 된다고 보는데, 진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셔서는 과거의 그 노동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서 경사노위 그 첫 취임식 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얘기한다던가, 또 다른 자리에서 올 2월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됐다. 물론 알겠어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애정 같은 거 다 알겠는데, 이렇다면 탄핵을 한 국회나 그걸 인용한 헌재나 우리 국가기관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이렇게 좀 무시한다면 이거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해서 아마 서면 질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헌재에 대한 판단 그 부분은 존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했던 것과 지금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무위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인이 있을 때 했던 워딩하고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지나치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계속 이제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동계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취지의 얘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면서 저는 청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뭐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을 별로 이렇게 그 탐탁지 않게 여기긴 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2018년 그 세월호 참사 그 어떤 추모식 때 이 죽음의 구판 관광이다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세월호 유족들 가슴에 또 한 번 칼을 꽂으셨고 네. 2019년 강원 산불 때는 촛불 그렇게 좋아하더니 전국이 산불이다 또 이런 얘기를 이거는 이제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을 떠나서 어떤 인간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막말이어서 이분이 아마 그 청문회 때 본인이 여러 가지 해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상당히 애를 좀 하시겠는데요. 잡수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나올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 물어보니까 또 이상하네. 네, 좀 잘 하시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김 위원장? 반대가 좀 많이 나오겠죠. 글쎄 이게 얼마나 반대가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노동 개혁이라는 그 측면이 저항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주도적으로 힘있게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렇다면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이 아니라 노동 현장의 경험도 있으면서 입법과 행정 그러면서 뭔가 색깔이 강한 이 표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니 그래 네. 저도 이게 보수 정부 아니에요. 네. 보수 정부라면 자본 노동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무게추가 자본 쪽으로 그리고 노동 쪽으로 덜 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뭐 누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한번 결과 한번 볼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시는지 참가자분들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90. 반대 91%고요. 다음 결과 보여주세요. 네, 다음도 87%, 95%로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연령별 결과 보겠습니다. 20대, 30대는 100%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화하면서 네. 계속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납득이 가는 내용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문제 순위 먼저 보여주세요.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묻고 싶어요. 그 지금 청문회에서 애를 많이 잡수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인사를 왜 이렇게 그 자리에 앉히려고 대통령은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김 위원장 그 적임이라는 얘기, 적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택은 폭은 꽤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왜 이런 인사를 꼭 강행하려는 걸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 개혁이 단순히 노동자에 대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고용의 노동 유연화 부분도 해야 되고 52시간에서 우리가 69시간 이게 시간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일할 땐 일하고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쉬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탄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이게 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 69시간 이 부분은 경사노위로 좀 올렸고, 근데 경사노위 위원장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면서 이제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좀 힘있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동계에서 저항이 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과 만나서 이거를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연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임자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이렇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지지층 확보, 2번 대통령의 가치관 반영. 지금 보면 김 위원장은 2번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그렇죠. 그렇죠. 결과가 벌써 벌써 나왔네요. 나왔나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에도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번은 지지층 확보다, 2번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 반영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이건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로 그러네요. 나왔네요. 성별 따른 결과 보여주세요. 네, 성별도 6대4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남성분들은 52대 48 나왔습니다. 연령별 결과 보겠습니다. 네, 연령별도 30대만 38대 62. 지지층 확보보다는 가치관 반영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입장에 30대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러네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지지층 확보의 차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순위도 한번 볼까요? 네, 문제 순위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뭐 중복 당첨되시는 분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걸 또 눈여겨보셨군요. 네. 하여튼, 김문수 이 후보 이런 얘기 참 힘들어요. 이 사람이 막, 이런 말도 이상하게 하고, 저런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